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홍진우 프로입니다. 자, 제가 지난 정기교육 때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즉 메타 스폰서드 광고에 대한 정기교육과 이제 업종별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되고 그에 대한 Q&A까지 맞춰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제가 예전에 이제 구글 키워드 정기교육 할 때 Q&A 들어온 것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대행 문의도 많이 들어왔어서 구글 애즈라는 매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편 구글이라는 매체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광고 매체로서의 구글에 대한 특징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글 키워드 정기 교육 들어보신 분들은 확인이 되시겠지만 구글이라는 그 매체가 포털 사이트로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먼저 구글 포털 사이트로 구글 점유율 상승. 일단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압도적, 이제 한 60% 정도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게 23년 하반기 데이터니까 아마 이 올해 상반기도 비슷한 추이일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글이 이제 몇 년 전 대비해서 빠른 속도로 이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현재 한 35% 정도의 검색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왜 이렇게 빠르게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라는 이제 거대 매체가 있는데 왜 점유율이 상승했는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익스플로러 종료 및 크롬 브라우저 활성화가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플로러가 종료가 된 후에 이제 구글이 운영하는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 운영 체제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굳이 이제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모바일이나 PC에서 네이버.com을 들어가서 검색을 하지 않으신 유저들은 구글에서 많이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구글링이라고 표현할 만큼 구글 내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굉장히 수월하고 신뢰도가 높다. 자, 이거는 이제 네이버의 현재 상황에 조금 빗대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컨텐츠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컨텐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광고 글이 많음. 네. 그래서 이제 내돈내산이라는 탭까지 생길 정도로 광고성 정보글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제 구글은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물론 광고가 있기는 하지만 네이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광고 구조가 적기 때문에 이 일반 유저들이 실제 정보를 얻기 위해 좀 정확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얻기 위해 구글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링이라는 것 자체가 유저가 생각하기에 구글이라는 매체는 정보 검색에 특화된 매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도 그렇고 이제 마케터인 저도 그렇고 업무 시간대 PC 기기에서는 구글 점유율 훨씬 높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가 컨텐츠나 아니면은 저희가 노출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이제 좀 인사이트를 도출하려고 하면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종 뷰탭,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제 예전 같은 뷰탭, 그래서 언론, 지식인, 블로그, 인플루언서, 카페 이런 탭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막 공부하고 있는 코딩 쪽이라던가 GA4라던가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좀 신뢰성이 높은 그런 글을 얻으려고 하면 유튜브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도 검색을 하고 구글 검색창에 많이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 시간에 PC 기기에서는 좀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평상시 그리고 모바일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를 검색 매체로 이용하는 유저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네.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언가 정보를 얻을 때 네이버로 예를 들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어떤 특정 블로그나 뭐 카페 지식인 등을 들어가서 글로 쭉 나와 있는 그리고 이미지로 몇 장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면 요즘엔 유튜브에서 뭐 실제로 어떻게 좀 운영을 하고 아니면 뭐 광고라고 치면은 세팅을 하고 그랬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을 화면과 음성,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좀 검색 매체로 이용하는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좀 검색하는 유저들도 같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검색 매체로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저희가 유튜브는 구글에서 운영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어떤 무언가의 검색어를 검색을 하면 그 검색 의도에 맞춰서 이 구글이나 유튜브의 이제 알고리즘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검색한 이 검색어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랑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유저가 늘어난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소비자로서 무언가의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그와 관련된 광고들이 구글과 유튜브에 뜰 확률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다는 것은 자연 영역에서의 검색 의도가 광고 영역에 곧바로 반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포털 사이트로서 구글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이유와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연관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유튜브를 검색 매체로 이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자 이거는 번외로 자 국내 카카오 및 유튜브 MAU는 4천만 가량입니다. 이제 23년 12월 기준. 이 데이터는 이제 어디에서 서칭하느냐에 좀 다르기는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시장 조사를 자주 하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이제 발췌해온 정보입니다. 그래서 4천만 가량인데 이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소셜 네트워크로서의 서비스도 있지만 그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본 창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저희 그 회사도 그렇기도 하고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소통하기보다는 카카오톡으로 이제 좀 빠르게 발신과 수신을 하고 그에 따른 이미지나 영상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뭐 저희 팀에서도 저희 팀원분들이랑 밥을 먹으면 카카오로 정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꼭 활용하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매체와 유튜브의 MAU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은 유튜브의 입지가 엄청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만큼의 이 이용 시간이나 체류 시간, 뭐 MAU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에 검색하는 유저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이 자연 영역에서의 검색 의도가 광고 영역에 곧바로 반영이 된다.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는 매체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광고 매체로의 구글 애즈 특징. 자, 구글 및 구글 애즈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이 그 검색 의도가 광고 영역에 바로 알고리즘 형태로 반영이 된다. 라는 내용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시니까 네이버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네이버 파워링크, 구글 검색 광고. 저희가 검색창에 어떠한 검색어를 이제 검색을 할 때는 특정한 검색 의도를 갖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 유튜브 보다가 저 제품 뭐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이제 가수 어느 A씨가 어느 이제 자켓을 입고 왔는데 예쁘다. 그러면은 그 이 방송 매체에 나온 이 A씨를 검색하면서 어떤 제품을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궁금해서 검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비슷하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나 TV를 보다가 저 신발이 너무 예뻐. 그래서 구매하기 위해 검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쿠팡이라던가 무신사나 뭐 지그재그처럼 좀 여러 가지 의류 플랫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5만 원이었어요. 근데 네이버에 좀 더 싸게 팔지 않을까? 구글에 좀 싸게 팔지 않을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등등등 이제 매우 다양한 검색 의도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검색 의도를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최상위에 뜨는 단위가 네이버로 치면은 파워링크, 구글로 치면은 구글 검색 캠페인, 즉 검색 광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검색 유저의 검색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키워드 형태의 광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으로 우리나라가 네이버랑 구글이 합쳐서 95%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언가 검색 의도를 가진 유저가 특정 검색어를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는 파워링크, 구글은 검색 광고 형태로 이 유저들의 검색 의도를 충족시켜 준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두 번째로 자, 네이버 쇼핑 검색, 구글 쇼핑 광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검색창에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검색 의도가 이제 위에랑 똑같이 그대로 있게 되고, 그랬을 때 똑같이 검색 의도 충족시키기 위한 쇼핑 형태의 광고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파워링크 쇼핑 검색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네이버에서의 그 검색 광고 캠페인 유형이죠. 그런 것처럼 구글에서도 이 검색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글 검색 광고와 구글 쇼핑 광고 이렇게 많이 이용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 GFA, 즉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죠. 그래서 구글도 똑같이 GDN, 자,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GDN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 일단은 이게 이미지라고 표현한 게 원래는 배너입니다. 배너인데, 구글에서는 이제 그 반응형 광고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영상 형태로 GDN이 노출이 돼요. 근데 이제 GFA는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미지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배너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네이버는 이제 뭐 네이버 메인지면 뭐 밴드, 뭐 스노우, 뭐 각종 이제 언론 탭들 여러 데에 이미지 형태로 광고가 노출이 되고,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뭐 유튜브, 구글 제휴사들 이렇게 좀 매우 다양한 한 300가지 제휴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지면에 배너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글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보고 있고 광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영상 형태의 광고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유튜브 광고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튜브 지면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지면에 뜨기 때문에 동영상 광고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어떤 롤링보드나 뭐 커플보드나 이렇게 무슨 보드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CPT 광고 형태로 노출이 되는데, 워낙 견적이 좀 비싸다 보니까 뭐 시간당 몇백에서 좀 단가가 높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많이 사용 안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보드 형태로 노출이 되는 동영상 광고가 있죠. 구글은 이 동영상 광고가 예산이 엄청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숏폼 형태로 광고 노출 가능하다 보니까 요즘에도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광고도 이루어지고 실제로 유입 및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는 구글에서 못 쓰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라든가 플레이스 같은 광고가 있는데, 구글에서도 이 구글만의 엄청난 광고 캠페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PMAX라고 표현하는 실적 최대화 캠페인 유형. 자, 실적 최대화는 정말 이 구글의 어마어마한 특장점인 것 같아요. 메타로 치면은 ASC, 즉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 있을 거고, 이 구글로 치면은 PMAX가 있는데, 구글이 왜 좀 더 특화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메타 광고는 어쨌든 이미지나 영상이나 어떤 특정한 배너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PMAX 같은 경우에는 제 위에서 말씀드린 키워드 광고, 검색 광고, 그 다음에 쇼핑 광고, 그리고 이미지 광고, 그리고 영상 광고, 이렇게 좀 매우 다양한 캠페인 유형을 한 에셋 그룹, 어떻게 보면 광고 그룹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에셋 그룹, 광고 그룹에 몰아서 세팅을 해주시면 이 에셋별로 효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게 실적 최대화가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세부 전환값 등의 데이터 확인 불가능. 네. 그렇지만
이 에셋들이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구글의 어마어마한 기술력의 AI가 자동으로 우리가 설정한 목표 값을 이루기 위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마케터 100명, 1000명이 모여서 연산하는 값보다 훨씬 더 큰 연산을 빠른 시간 안에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목표한 값들을 수월하고 원활하게 좀 이루어준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어마어마한 특장점인 이 숏폼 광고, 즉 동영상 캠페인 유형과 실적 최대화 캠페인 유형 PMAX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다음 강의가 총 9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광고 매체로서 네이버랑 비교해서 구글이 이런 특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캠페인 유형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어떤 캠페인 유형 집행해야 하나요? 자, 이거는 제가 제 강의 많이 봐주시는 분들은 이제 또 똑같은 말을 들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브랜드마다의. 자, 이 브랜드의 경쟁 우위가 어느 정도 있고, 현재 광고 관련된 서비스나 제품의 어떤 거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소재 가지고 있고, 이 소재를 얼마나 베리에이션 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이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카피라이팅,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이 세 가지를 일주일 단위로 어느 정도는 교체하실 수 있으면,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1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PMAX, 실적 최대화라 적을게요. 실적 최대화 PMAX, 이게 퍼포먼스 맥스라서 PMAX예요. 실적 최대화 광고로 먼저 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세팅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예산이 약간 애매하게 5만원, 7만원 이러신 분들은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데이터를 좀 더 밀접하게 보면서 이렇게 PMAX를 세팅을 하기는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카피라이팅. 자, 이게 PMAX 세팅을 하시다 보면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광고 제목, 그 다음에 설명도 이제 짧은 설명, 긴 설명들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카피라이팅 길이별로 3가지의 에셋이 있는데, 이 에셋들이 15개, 20개 정도 적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카피라이팅을 우리 브랜드에 맞는, 우리 브랜드 및 제품에 맞게 소구점 기준 잡고 카피라이팅을 계속해서 바꾸실 수 있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로 형태, 정방형, 그리고 세로 형태, 이렇게 총 3가지 이미지 규격이 있고, 이게 한 에셋 그룹에 20개 세팅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이미지를 너무 많이 준비 안 하셔도 되고, 정방형 이미지가 하나 있다 그럼 이거를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같은 그런 좀 손쉽게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좀 가로 형태로 늘리고 세로 형태로 늘리면 정방형 사진 하나로 이미 소재 3가지가 완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라도 3가지 규격의 이미지를 다양화할 수 있으면 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영상. 자, 동영상 같은 경우는 한 번에 5개 세팅 가능한데, 이거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신 후에 업로드된 그 URL을 기반으로 이제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있으셔야 되고, 무조건. 그래서 영상이 5개 이상 세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한두 개만 넣어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AI가 엄청난 연산으로 계속 머신러닝 돌려서 어떤 영상이 효율이 좋나 판단하려면 일단 얘네가 권장하는 5가지 다 올려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 영상 자체도 만약에 정방형이 있다 그러면은 쇼폼 형태로 좀 길게 하던가, 아니면은 예쁜 영상이 있으면 그 위에 이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그리드 형태 이런 것만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상을 다양화할 수 있으면, 영상 하나를 디자인을 바꿔서
다양화할 수 있으면,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피맥스를 권장드리고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검색 캠페인 유형이랑 뭐 쇼츠 캠페인 유형이랑 GDN이랑 이렇게 세 개 막 관리하면서 막 집행을 했을 때 수익률이 한 300%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피맥스를 돌렸을 때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400%, 500%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계속 교체할 수 있냐라고 여쭤봤냐면, 일주일 만에 제가 세팅한 것보다 효율이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그냥 놔두면 쭉쭉쭉 떨어져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셋별로 효율이 뭐 나쁨, 뭐 좋음, 뭐 아주 좋음 이런 체크가 되는데 이 나쁜 에셋을 계속 안 바꿔주면 효율 쭉쭉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이 시간도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귀찮아요 이게. 왜냐면 피맥스를 세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거를 뭐 대충 그 카피라이팅이나 이미지를 쓰진 않잖아요. 보통 마케터들은 하나하나 다 속으로 확인하고, 만약에 나쁜 에셋들이 한 15개가 있으면 얘네의 공통점이 뭐고 왜 나쁜지 뭐 형태소 따라서도 구분을 해보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 사용한 워딩이나 아니면은 실제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런 거 다 파악하고 분석해서 세팅을 바꿔야 돼서 메타 광고나 아니면은 네이버 광고 돌렸을 때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쁜 에셋을 분석하고 좋은 에셋과 유사하게 계속 소구점 기준 확립해서 바꿔주면은 효율이 유지가 아니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 세 가지를 일주일 단위 정도로, 최소 일주일이에요. 예산이 크면은 저는 3일에 한 번씩도 바꿨어요. 근데 일주일 단위로 어느 정도 교체하실 수 있으시면 피맥스 권장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내부 사정상 내부에 혼자서 그 브랜드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은 마케터가 없으시거나 뭐 디자이너가 없으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빨리빨리 교체를 못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상기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우시면 저는 이제 쇼츠, 그다음에 검색, 그다음에 BDN 이 순서로 집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 순서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인사이트거든요. 어떤 거냐면, 어쨌든 저희가 그 구글이라는 매체에 처음 진입을 했을 때 여기에서 전환 매출액이라는 것이 발생해야 이 매체도 꾸준히 집행을 하고 그리고 다른 캠페인 유형도 이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쭉쭉쭉 진행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을 발생시키기에 가장 좋은 캠페인 유형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쇼츠, 그리고 검색, 그리고 GDN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쇼츠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마케터로서 굉장히 뭐 좀 서운한 느낌이기는 한데,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은 무조건 효율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정말 상품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예산 늘리면은 수익률 300%, 250% 이상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쇼츠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검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효율이 좋은 키워드만 좀 핏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 수익률을 좀 향상시키기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GDN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반응형으로 적은 리소스 대비 다양한 저희의 소구와 저희가 내보이고 싶은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정보들을 좀 내포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쇼핑 캠페인은 어떤데요? 근데 쇼핑 캠페인이 대형 플랫폼 뭐 쿠팡 등이 있겠죠. 거의 모든 키워드 선점 중이라서 상단 노출 점유율 챙기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단 노출 점유율은 이제 나중에 캠페인 유형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쇼핑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캠페인 유형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쌓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편성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구글 애즈를 진입하신 분들은 실적 최대화 광고를 먼저 집행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단 여기 있는 내용들이 모두 지켜졌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쇼츠, 그 다음에 검색, 그 다음에 GDN
이 순서로 집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더 자세한 뭐 예산 편성이라던가 아니면 에셋들을 구성하는 방법들이라던가 어떤 영상 길이가 좋고 뭐 어떤 콘텐츠가 좋냐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강의들에서 이 캠페인 유형별로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서 한번 예시를 가져와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구글 애즈 관련된 1편이라 구글이라는 매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광고 매체로서의 구글 애즈에 대한 특징 말씀드렸고요. 계속 그 영상이 올라올 테니까 좀 질의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유튜브 댓글은 자주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아래 이제 제 그 휴대전화 번호가 저는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아니면은 전화든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컨설팅부터 해서 광고 대행 그리고 저희가 강의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8강 동안 이제 또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구글이라는 매체에 대한 내용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